오늘도 당신은 핸드폰 화면 속 사라지지 않는 숫자 1을 보며 가슴 졸이지 않았나요? 무심한 연인의 짧은 대답에 무슨 실수를 한 건지 밤새 대화를 되감고 있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지친 마음의 온도를 높여드리는 심리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질문, 나한테 화났어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변에 있을 법한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을 가진 윤희입니다. 윤희는 따뜻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내면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습니다. 타인의 기분에 따라 하루가 결정되는 윤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려 합니다. 아침 출근길, 윤희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팀장님을 마주쳐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그 찰나 윤희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어제 제출한 기획안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고민하죠. 아니면 인사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무례하게 느껴졌을까 싶어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죠. 키보드를 평소보다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나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닐까 서늘해집니다. 옆자리 동료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조차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아 손에 땀이 납니다. 윤희는 동료의 가벼운 농담에도 웃지 못하고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반응을 계산합니다. 점심시간, 윤희는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정성껏 찾은 맛집 링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윤희는 다시 불안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나만 빼고 따로 이야기 중인 건 아닐까?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걸까 걱정이 시작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윤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얘들아, 혹시 내가 뭐 잘못 말했니? 화났어? 회의하느라 바빠 이제 봤다는 친구들의 답변이 돌아오고 나서야 윤희는 겨우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금방 무너집니다. 저녁에 예정된 연인과의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연인이 평소보다 말이 적어 보입니다. 윤희는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연인의 눈치를 보며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있는 거야? 연인은 회사 일이 힘들어 쉬고 싶다 말하지만 윤희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상대의 미세한 표정 변화,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까지도 나를 싫어한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결국 윤희는 애원하듯 묻습니다. 자기야, 사실 나한테 화난 거 맞지? 숨기지 말고 말해줘. 이 반복되는 질문은 결국 연인을 지치게 만들고 정말로 짜증과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승인 욕구와 유기 공포가 결합된 위태로운 방어 기제로 봅니다. 윤희처럼 확신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오직 외부의 평가에서만 찾으려 하죠. 상대가 웃어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표정이 어두워지면 즉시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화 안 났어라는 확인을 받아도 독은 채워지지 않죠. 내면의 불안이라는 구멍이 메워지지 않으면 타인의 어떤 다정한 확언도 금방 증발합니다. 상황을 냉정히 봅시다. 팀장님이 인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건 상사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답장이 늦었던 건 그저 바빴기 때문이며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인의 침묵 또한 분노가 아니라 지친 몸이 보내는 휴식의 신호이자 자기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불안에 잠식된 윤희의 세계에서는 모든 날카로운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듯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나의 잘못인 양 짊어지고 사는 것. 이것이 윤희의 영혼을 갉아먹는 원인입니다. 관계의 불안은 상대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지독한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분은 오직 타인의 영역임을 인정해야 하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매달리기를 멈출 때 윤희는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윤희가 평온을 되찾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심리 훈련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객관화 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불안이 덮칠 때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지금 느끼는 불안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나의 추측일 뿐인지 차갑게 구분해야 합니다. 팀장님이 직접 화를 냈다는 증거가 있나요? 단지 표정에서 읽어낸 당신의 상상인가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사실은 인사가 짧았다이고 추측은 나를 싫어한다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추측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과도한 긴장을 멈추고 이성을 되찾습니다. 보통 불안해하는 이유의 90% 이상은 사실이 아니라 상처가 만들어낸 허구의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정지 버튼 누르기입니다. 화났어? 라고 묻고 싶을 때 딱 10초만 참으세요. 그 질문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감정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질문은 그 시간을 방해하는 독촉장 같습니다. 질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도와줄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줘. 혹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침묵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확답을 받아내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정서적 공간을 주세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자기자비의 시간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쓴 에너지를 돌려주세요. 윤희가 친구에게 건넸던 따뜻하고 너그러운 위로를 이제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건네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굴어도 나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주세요. 나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감정을 돌보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귀한 존재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며 윤희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었죠. 팀장님의 무뚝뚝한 반응에도 윤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이 참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죠? 책상으로 돌아와 기획안을 수정하며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친구들의 답장이 늦어지는 시간에도 윤희는 더 이상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읽고 싶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웁니다. 연인과의 데이트 중 정적이 찾아와도 윤희는 불안해하지 않고 그 고요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화났냐고 묻는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연인이 쉴 수 있게 배려하는 여유가 생겼죠. 신기하게도 윤희가 질문을 멈추고 거리를 두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붙잡던 관계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았고 윤희는 인간관계의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윤희처럼 작은 파도에도 난파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나요? 그 아이는 단지 사랑받고 싶어서 타인의 눈치를 보며 길을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누가 오해해도 너는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독립된 섬으로 존재하며 서로의 다리를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섬 자체가 흔들리면 다리는 끊어집니다.
당신이라는 섬의 집안을 단단하게 다지는 게 우선입니다. 불안이 올 때 억누르지 말고 내가 지금 사랑받고 싶구나 하고 친절히 알아차려 주세요. 감정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용은 치유의 강력한 시작입니다. 윤희가 겪은 고통스러운 밤들은 사실 단단한 자아를 만들기 위한 성장통이었음을 이제 이해합니다. 동료와의 관계도 매끄러워졌습니다. 과도한 배려 대신 적절한 예의를 지키니 신뢰가 쌓였죠.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맡은 업무를 더 잘할 고민을 더 많이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답장이 늦는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사정을 존중합니다. 나 또한 바쁠 때는 늦을 수 있다는 이치를 적용하며 불필요한 죄책감을 덜어냈습니다. 연인과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인정해주니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불안 확인 작업이 사라진 자리에 진심 어린 신뢰와 평온한 대화가 대신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마음이라는 변덕스러운 바다에 인생의 닻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바다는 언제든 풍랑이 일 수 있고 당신의 힘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라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땅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믿을 때 관계의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삼키지 못하는 바람이 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반응은 그 사람의 사정일 뿐 당신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할 용기입니다. 타인의 표정을 살피느라 울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선순위입니다. 불안은 불청객처럼 오지만 당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서성이 다 사라질 뿐입니다. 오늘 나눈 윤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의 위로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은 간단합니다. 타인에게 주었던 엄격한 잣대를 치우고 자신을 안아주세요. 오늘 밤은 잠들기 전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지친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속삭여주세요. 오늘도 무거운 마음 짊어지고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내 마음 곁에서 편히 쉬렴. 당신은 누군가의 확인이나 미소가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불안이 다시 문을 두드린다면 기억하세요. 사실 확인, 일시정지, 그리고 자기자비입니다.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은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평화를 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심리 상담소였습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또 만나요.